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부원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만만한 준비를 갖추겠다 하는 것이 운영팀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팀을 비롯해서 각 팀들이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가시고 일을 해 나가실 텐데 우리 운영팀의 준비위원들은 잘 준비하고 있어서 백업을 잘 해드리도록 만만한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본과장님도 잠깐 나와서 인사드릴까 지난주에도 했는데 예외본과장님 박기준 목사님, 의정본과장의 정신일 목사님, 준비본과장의 김열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결의가 폭염의 국장을 단정하게 하라 해서 저는 워낙 총회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단정하게 하고 왔더니 전부 양보를 보셔가지고 좋은 점 약간 외람된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우리 총회장님이 부총장님이 발표를 하셨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책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정책팀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이론적 발표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진행하는 게 이 정책팀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총준이 두 번째로 다음 9월 2일입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사실상 이제 총회에 올라올 모든 서류에 이미 부서는 31일까지로 다 끝나죠. 그러니까 헌의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팀이 발표한 것으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총리 발표한 이 정책이 구체적 헌의안으로 만들어져서 총회에 상정돼서 총회가 결의해야 이 정책은 진행이 됩니다. 총회가 결의를 하지 않은 한 이 정책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의견들이 총회에 헌의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 생각은 그것입니다. 항상 매년 총회 때마다 총준위가 만들어진 것이 수십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동일 문장, 동일 의견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총리장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정책팀에서 그럼 이 의견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정책팀의 고민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결국은 대부분 총회나 헌의하고 올라가는 길 외에는 이 좋은 정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의를 올리는 것은 노회에서밖에 올릴 데가 없습니다. 노회에서. 우리가 부총리장님의 결의대로 총준에서 결정해서 이 헌의안을 올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혹시라도 노회에서 이 정책이 좋아서 진행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이미 총회 이 정책에 관한 헌의안은 부총리장님과 이미 서로 많은 피드백을 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만 원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드시 당회에 대의해야 됩니다.
당회결의해서 노예로 올려서 노예 결정해서 흘려야 됩니다. 당회결의 없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회결의 하셔서 노예로 올리셔서 노예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우리 총주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거. 벌써 2번에 걸쳐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일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발표를 안 해도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총리들이죠.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 것인가 문제. 그런 점에서 총회준비위원이 지금 운영팀들은 사실상 지금 별 할 일이 없어요. 운영팀들은 아직은 시작된 시점이 8월 한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팀은 9월 초가 되면 완료가 돼요. 이 부분이 있다. 정책에 대한 것은 부총리의 정책권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재위원들의 절대적 도움과 현실적인 희생이 필요해요. 노예에서 말 듣기 싫은데 노예가 올려서 노예에서 결의해서 이게 올리는 거라는 게 반대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올려주시면 일은 돼요. 안 올라가면 일은 안 됩니다. 자체가. 그런 점들을 노예들과 좀 수리하시고 관계와 수리하셔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책팀이 이 부총리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결정했지만 총련위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우리 정책위원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전에도 아침 일찍 오게 해서 아침밥 먹고 모여서 논의를 했고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 여건을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총련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총회장님의 정책에 대하여 더 첨부할 의견이나 또 무조건 내하지 말고 반대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반대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각자 좀 의견이 있으면 아까 우리 부총리 나는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나왔었는데 부총리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혹시 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의견을 좀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오셔서 이번 112 총회를 향해서라든지 또 부총리 정책에 대해서라든지 의견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팀도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책팀이 9월 2일 이전에 이제 한번 저희 교에서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팀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개인 의견들 자유롭게. 그럼 저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개혁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 나오셔서 직접 의견을 밝혔다. 참고하셔서 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우리 정책팀이 마무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대회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대회는 우리 부총회장님, 110개 총회장님 개혁주의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지지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그런 의도로 출발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매년마다 수요일날 외국분들이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는 저도 오랫동안 총회 참석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총회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된 대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계획의 일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시는 9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에 이분들이 오셔야 목요일 아침에 사시기 때문에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영교회와 삼적 호텔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 현황 7월 30일 오늘까지 등록한 현황을 보게 되면 일본 개혁교회 앞에 글씨는 가정수고요. 뒤에는 참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개혁교회 2가정에 2명, 인도 3가정에 4명, 호주 장로교회 2가정에 3명, 미얀마 3가정에 3분, 필리핀 장로교회 5가정에 8분, 목사님 사모님 포함입니다. 라오스 2가정, 인도네시아 2가정, 선교사님들은 통역으로 오시는 분들이고요. 세계 예수교 장로회 5가정입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5가정인데 8분, 총회장님, 서교총목도 사모님, 그 다음에 교당발전위원장, 그 다음에 세계선교사장 포함해서, 그리고 PCA, CTC, PCA 한인교단입니다. 한인 목사님들. 지금 PCA 미국 분들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이고요. 2분이 오시기로 이미 저희한테 요청했고, 등록 대기 중에 있는 교회들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PCA 예수공장국에 등록 대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OPC 정통장로교부터 13번 제1 기독교회까지, 그리고 14번 아르헨티나 연합장로교회에서 바로 22에 22번 세계교육주협의회까지 저희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또 결정하셔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9월 2일 우리 3차 우리 전체 총준이 모임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9월 24일 해외 교단 지도자 또 아시아 지도자들이 도착해서 저녁에 주무시고, 9월 25일 날 총회 현장 오전에 다 올라오셔서 인사만 합니다. 인사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만찬, 원래 하셨던 위원회가 교회 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대회 예배를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친교와 교단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개만 하면 지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화하시는 분, 가야금 하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잘 떼어가지고 아주 좀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이 왜 총준이는 없나? 이 총준이 발표가 되면 총준이는 자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셔야 되고, 저녁 프로그램은 뮤지컬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그 위문어라고 하는 그 개혁의 그 내용을 하려고 준비해 나가는데, 그 내용이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8월 5일 날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제가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좀 점검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오전에는 개혁주의 교단 지도자들이 목회자 1분, 교수 1분, 그리고 우리 부총회장하고 상의해서 PCA 서기 목사님의 사임을 하시기 때문에 PCA 교단에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섭외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대회 추첨 대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류교단 15교단 1단체, 해외 한인교단 7교단, 아시아 지역교단 4교단, 한국 장로교단 4교단 해가지고 143명인데, 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개혁대회에 처음 우리가 하는 부분이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해놓고, 저희가 8월 1일 날 우리 충영교회와 삼정호텔을 방문해서 또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9월 2일 이 마지막 총준이 모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범하면 매년 정례적으로 전체 포럼화해서 분들을 초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거나 해서 이 한국적,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 개혁교회를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총회 접수된 건의안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또 논의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정년 얘기도 있고, WEA,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정책에는 그런 부분은 넣지 않는 것이 행정이나 제도를 바꾸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관이나 도에서 건의안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제 세 번째 모임을 논의를 가질 때는 좀 더 이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에서도 뭐 다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110회에 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전혀 다른 얘기도 들고, 그 다음에 이 기존 말씀드린 정책에 좀 더 첨언하실 게 있으면 그 말씀을 줬습니다.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말씀하실 글이 없으면 제가 이 줄별로 한 번씩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좀 신경 써라 하는 말씀,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저희 노예에서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예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총회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응급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지교회별로 응급비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 교회들이 목회자를 위한 응급비를 퇴직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비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연금제도가 있지만은 그걸 들어가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이 응급비만 받고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걸 조금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노예에서도 총회 문의를 몇 차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또 말씀하십시오. 겹치지 않고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박창식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분이시기도 한데, 또 이렇게 정책총회에 또 이렇게 함께해서 승리에 이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준이 지금 오늘 두 번째 모임인데, 우리 교단 안에 학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총준위의 위원들은 어느 정도 방안을 좀 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중구난방이나 어떤 의견의 자중질환이 총회 현장에서는 없어야 된다. 우리가 회의를 하지만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7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좀 더 약점이라고 할까? 그것은 여성 인력 개발에 대해서 현재는 우리가 강도권 문제로 너무 포커스를 좁혀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논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성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좀 더 우리 한국 교회의 자이언트가 사실상 여성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여성 인력 개발을 향한 전국 교회의 여성 인력 개발 대회를 총회가 개최를 해서 팀 파워를 키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더 나오면 우리 교단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적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연약하지 않는가. 전국 교회는 상당한 문화적인 그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도 총회적인 그런 안목에서 여성 인력 개발 대회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정치로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문화적인 통로를 열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나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저도 정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이슈가 뭔지를 사실은 정년 문제, WEA 문제, 또 여성 강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 안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의견을 해결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총준이가 모여서 이 핫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 총준이들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고 다음에 한번 모일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총준이 안에서 사실상 좀 열띤 그런 논의들이 한번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요? 예, 남으시죠. 시간상 김용대 목사님 이외에 두 분만 더 있겠습니다. 두 분. 김용대 목사입니다. 제가 짧게 해서 다음 대회에 주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장식 목사님 먼저 하셨고, 물론 우리 총회에서 교육주의 신앙을, 우리 교단의 교육주의 신앙을 좀 널리 알리는 계획대로 대체하는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BA 문제가 청년에게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 정치의 최고봉은 신앙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차 회의 때 조명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총회 현장에서 몇 사람이 이런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저는 WBA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제가 감히 지원하는 것은 총적인 차원에서 총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 과정을 거친다든지 어느 정도의 수기가 이루어져서 총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중국 총대들이 WBA 문제를 이런 정도 노력을 해왔구나라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총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인하님과 총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박수가 나왔는데 WBA는 박수가 안 나왔다. 다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또
강희선 목사님 손들었습니까? 강희선 목사님 손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장로님들 중에 좀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그럴까요? 다음, 네. 선생님, 뭐하는데? 장로님 다음으로 한 분만 더 없으면 말씀해주세요. 사무 대표를 나왔습니다.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예전마다 초기 때 한 이슈로 말씀하신 것이 정년 연장 문제가 항상 대두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장로연합회는 매년마다 하기부 수련회 2,500명이 3,000명이 모여서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해서 보고하는 그 대회를 갖습니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정년 연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실은 저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장로들의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의문을 준비하는 비원들 몇 명에 의해서 그것이 통용이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민낯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 사실은 총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반발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성위원회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의 권익도 세워져야지 않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천서위원들을 보면 전임 서기와 부서기, 회의록서기 세 분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도 2명을 포함해서 5인위원을 해주는 것이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행위원들도 160몇 개가 모여 있으면 대부분이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줘서 장로들도 반반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장로들이 한 명도 없는 임원으로 한 명도 없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서만 받은 것입니다. 장로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임원들은 모두가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회에서 정말로 장로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실행해 준다면 우리 장로들은 굳이 정년장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권익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목사님들의 마음대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들이 장로들 조직이 있습니다. 있고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정책안이 나왔는데 제가 11월 20일 날 전국장 회장에 취임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대학을 전공했던 그 전공 뭘 전공했느냐, 그러면 지금 한 일은 뭐냐, 그리고 고등학교를 전공했으면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우리 총회 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기부라든가 특별위라든가 자기가 전공하고 달란트가 있는 부분에 가서 일을 해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회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취하는 친구가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좀 잘 고려해서 이번에 정책에 좀 입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프로필 파악하는 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말씀 중에 우리 예중장님께서 차기 전 장로회장이시라서 책임 있는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리는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그 장로님들에 대한 존중하는 그 배려를 이렇게 해주면 정년 연장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우리 부총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언제를 주시면 설문 발표하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저도 위원이었습니다. 강력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위원들은 그 실무자들만 고소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끌어갈 텐데, 정규장로회는 특성상 은퇴하신 분들이 딱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회도 뭐 바른 건 아니고 와서 무조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장을 가려면은 전자로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권익을 일정 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예, 나오시죠. 위원장님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쓸 위치도 아니고 그런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장로회 수련회 때 일단 우리 수석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의비율 작성하는 몇몇 장로님들만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우리 장로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얘기하고자 한 건데, 거기에 7인 대표위원이 결성이 됩니다. 7인 대표위원이 그냥 나름대로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으로 결성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각 파티에 그러한 관심이 있고, 또 총회를 생각하고 노회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하고 수기를 하고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총준준비위원이 일단 우리의 장로들의 결의문에 대한 그 내용에 그 신중함과 또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온 이유는 우리 이제 앞으로의 110회기 총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나 정말로 전략적이고 또 스트래티지하고 또 전술적인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그 110회기가 정말로 종전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또 비상을 하고 사명 비상하고 또 우리 개혁신앙을 준수하면서 앞으로 지교회가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행정의 메인타워다라는 그러한 그 안도의 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장로회의 결의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 숙고하셔서 정말로 하나도 뺄 사항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년 연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 정년 연장은 법법 얘기하기 전에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보는데, 상으로 저도 지금 나이가 죄송합니다만은 노회장 저 68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 하나도 저도 사실 명문대학교는 아니지만 대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저도 어렸을 때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머리가 좋다. 그래도 머리 결만 좋은 게 아니라 IQ가 높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게 60 이후로 저도 모르게 깜빡깜빡하고 또 이 총명이 좋다는 소리를 안 들고, 왜 요즘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이렇게 변했느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일은 저 하나만의 일은 아니고 목사님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보다도 그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나 하나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양떼, 고집세고 갈 바를 모르는 그 양떼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정년 연장은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듣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특별위원회의 이제 그 신천지 성지와 대책 부족한 때 거기 그 회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회를 보면 너무나 진짜 이런 이단이 창궐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단이 그 확장하는 그 속도를 보면, 부흥의 속도를 보면, 지금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에 그 거점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너무 창궐해서 정말로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대책위원회 상임위도 있지만 신천지도 좀 이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진짜 그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를 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고 또 조직화되고 그런 그 상임위를 좀 조정한다고 하오니 거기에 이제 그 신천지 쪽에 우리 그 예장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일을 항상 실실 매월 팔로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 설문제에 관한 그 가이드만 좀 김세 팀장 나와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 협조를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책팀장 말씀하신 대로 총준이 위원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부총회장님 정책 7대 공약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영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당회를 거쳐서 노회에 거쳐서 헌의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7대 공약 중에 헌의안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 공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공적으로는 헌의안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이다, 그게 옳다라고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가시 전에 우리 정책팀장과 위원들에서 중에서 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이번 주라고 당부해 주셔서 노예 수를 올리면 노예가 임시노예에서 8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대 공약 이 정책이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말로 바람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총준이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문제라든가 여당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총준이가 총리 현장에서 갈등이 거의 다 전 세계로 방송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총리장님과 더불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또 정당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부총리장님과 정책팀이 논의해서 한번 만나서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고 우리 예직 장관님 서기단이 하는 천서 우리 목사님들은 재정국에 넣어달라고 한 번도 허니 안 했습니다. 재정국은 장관님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장관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번 우리 부총리장님의 정책이 함께입니다. 함께인데 총회를 일반적으로 모든 전 총회장님들은 총대와 총회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부총리장님은 총회란 350만 성도와 2만 2천 교회라고
총회를 정의를 하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측면에서 전국 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말하고자 했더니 1인당 10,000원 거리더라고요. 위탁을 했을 경우 6,000명 설문하면 6,000만 원. 그래서 약 3만 명 정도 부목사, 장로님, 목사님 다 하려면 3만 명 정도 3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박병호 목사님만큼만 실력자가 하나 있어서 물어보니까 구글을 이용해서 이걸 하면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설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회 쪽에 우리 교회에서 하려다가 그 쪽에 물어보니까 총회는 하는 게 좋겠다. 총회 쪽에 했더니 총회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좀 꺼내주십시오. 우리 정책팀을 했습니다만 핸드폰을 좀 꺼내주시고 거기에 뭐 문자에 들어가면 총회에서 정책팀 설문지라는 문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네, 지금 실시일종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지금 5분이면 돼요. 우리 정책팀이 모여서 저 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신앙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도 좀 소개하지 마시고 그냥 설문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의견을 듣는다도 아니고요. 또 이 설문에 우리가 1만 2천 목사님들이 다 응답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도 안 되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들하고 통계를 대부분 일반 사회에서는 10%만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 총회 구성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바로 그냥 누르면 돼요. 우리 부총장 목사님은 읽어보면 다 예의만 누를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8월 6일 임원 임사부 총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올린 현안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 설문을 하려고 해요. 24년 모여서 설문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총리 목사님들도 어차피 총회를 섬기는 마음이니까 돌아가시면 임원 임사부 정치부 교회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 20명씩 설문은 강제하지 마시고 각자 본인들이 한번 체크를 해라.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기독신 기자 오셨나요? 기독신 이 설문에 대해서 좀 잘 내서 전국 교회가 좀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합니다. 태준이 형 아까 계셨었는데 얘기하셨더니 아예 장로네 이 설문에 대해서는 전국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전국 교회 총회는 함께 간다라는 의지 부총회장님의 정책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전국 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참여해달라고 기록시험에서도 좀 잘 좀 해주셔서 110회 총회 준비에 협력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정책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